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일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어느덧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요, 자, 은근히 그리고 제법 빠른 속도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자, 그 증가 속도가 제법 가파른 요즘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신용융자, 주식 증권사에서의 신용융자뿐만 아니고, 자,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 이것을 활용해 증권계좌에서 신용융자로 또 한 번 레버리지를 더하는 그러한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이러한 현상들 보게 되면서, 예, 시장 차원에서의 문제보다도 투자자 개인 본인에 대한 좀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도 토크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라떼는 마리아 같은 그런 말처럼 조금 뭐랄까 진부한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승장 속에서 성공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증가하는 신용융자 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이용해서 증권계좌에 넣어둬서 그 자금으로 증거금 삼아서 신용융자를 키우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이제 젊은 투자자층이 많이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남녀노소 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점점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은행권에서 손쉽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신용융자 투자까지 하는, 이중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속도가 조금은 가파릅니다. 자, 보통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난 후에는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신용융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미 지난 2월 달에 신용융자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추이 증가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올해입니다. 올해 신용융자 잔고추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자료는 우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 금융투자협회 통계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화면 중에 하나가 이 신용융자 잔고 통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미 지난 2월의 고점 부근 넘어섰고요. 자, 금액 자체가 11조 원을 훌떡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 증가 속도 또한 가파라서 46거래일 연속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그러한 기록을 세울 정도입니다. 자, 2007년에 신용융자가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대되면서 그때 당시 69일 연속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긴 기간 신용융자가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신용융자 잔고추이는 모든 레버리지 투자의 바로미터입니다. 자,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증권사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빚내서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제2금융권의 주식 관련 대출을 받는 투자자, 혹은 엄마 아빠한테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등등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급증하는 속도 직전에 3월 달에 신용융자가 급감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용융자로 과감하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난 3월 폭락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예, 뭐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뭐 새롭게 유입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런 표현을 쓰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겁이 없이 지금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용융자가 자, 무조건 시장의 상투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융자의 많은 부분이 개별 종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코덱스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와 같은 인버스 ETF에도 신용융자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요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예,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3월 25일 이후부터 해서 6월 초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했던 유가증권 시장 내에 자, 종목들 리스트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5위에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7위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무조건 신용융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자, 절대적으로 뭐 시장의 상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자, 우리가 개별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개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에서 생존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정도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상승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시장이 꿀렁꿀렁할 때 이때마다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뭐 시장이 상승할 때 레버리지 쓴다고 해서 어떻게 퇴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투자자들 똑같이 생각했다가 시장에서 정말 허무하게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우리 2000년대 초반으로 타임머신을 돌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 자, 그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뭐 특히 젊은 층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 젊은 층이 지금은 중년입니다. 자,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 빨리 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뭐 TV에 보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카드 만드십시오라는 카드 홍보하는 모집인 분들도 많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얻게 되면 그것을 증권계좌에 넣고 그 증권계좌에 넣은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수 풀 베팅을 해요. 뭐 어떤 종목으로? 하이닉스. 그때 당시 하이닉스에 미수 몰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빠찡코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거의 도박과 같은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결국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단 하루에 하한가 한 번만 맞으면요, 모든 카드빚 냈던 돈 다 날리고 빚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쪽박을 차게 됐는데 여기서 그쳤느냐? 그게 아니죠. 또다시 다른 카드사에 가서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빚을 또 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똑같은 신용 미수 몰빵, 미수 풀 베팅을 하고 또 다시 쪽박 차고 또 다른 카드사 가서 또 카드 발급받고, 이러한 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래서 저런 일로 인해서 카드 대란 중에 2000년 초반에 카드 대란 엄청 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용 불량자가 양상되었던 사건이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식 투자로 인한 실패가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 그렇게 실패한 건 당연한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초장기 강세장, 5년 강세장을 이분들은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카드빚처럼 비대면으로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또는 이제 은행에 가서 직접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받으면 이 현금을 증권계좌에 넣고 증권계좌에서 신용융자의 증거금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면 이게 더블 레버리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중 레버리지. 자,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예, 투자 원금 자체, 신용대출을 받았던 그 투자 금액 자체도 손실을 입게 되고,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찌어찌해서 다른 금융회사에 가서 또다시 신용대출을 받고 어찌어찌해서 다른 증권사가 되었던 예, 신용융자를 또다시 받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 뭐 중간에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저한테 이런 부탁하셨던 분들 많아요. 예. 좀 돈 조금만 융통해줘. 네. 이틀 뒤에 갚아줄게. 그 스토리가 뭡니까? 본인은 벌써 카드 다 돌려먹어가지고 끝까지 다 카드 빚내서 미수 몰빵해서 또 그로 인해서 심각한 투자 손실을 겪은 다음에 더 이상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주변 지인들, 친척들한테 그렇게 융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저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시장에서 어느 순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매매가 본인이 이번에 기회인데 내가 돈을 못 끌어서 투자를 못했다. 그 시점이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자, 어떤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로 인해서 모든 투자금을 날리게 되면요, 기회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과거 선배들의 악습을 반복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계속 부탁 당부 드립니다만, 뭐 여러 댓글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 빚을 이용한 투자,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제 주변 가까운 분들 중엔 아예 이야기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예. 이성수한테 얘기해봐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사실 내가 그때 빚내서 투자했다가 쪽박 차서 몇 년 동안 그 빚 갚느라고 힘들었어. 그랬던 분들 한두 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예, 워렌 버핏이 했던 격언을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부채를 많이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운전대에 칼날을 박아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칼날은 본인에게 향하고요. 자, 운전을 잘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 좋죠. 그런데 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서 덜컹하기라도 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자, 워런 버핏은 부채를 많이 사용한 회사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다른 얘기로는 칼날을 운전대에 꽂고 투자하고 있는, 부채를 많이 사용한 투자자와 진배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뭐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러한 시장, 엄청난 지수대가 만들어지는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한 번씩 꿀렁꿀렁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게 될 경우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드 빚내서 그거 가지고 미수 몰빵 투자했다가 개인 파산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성공 투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저희 책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워라 개정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자, 5월 출간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 책 이름을 바꿔서 나는 주식으로 집 샀다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쉽게 성공 투자를 만들 수 있는 책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책 안에는 7명의 실제 제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7명의 가상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스터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언급드립니다만 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하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